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먼저 가방 속 두 어린이 시신이 발견된 지역에 나가서 그 지역의 분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가방 속에서 발견된 두 어린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인이 한국에서 지난 15일 새벽에 체포됐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지금 저는 사건 발생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혐의자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맡겨놓은 물건을 3, 4년 동안 주인이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건들을 경매에 붙여졌고 또 문제 가방을 사간 사람이 두 어린이의 시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서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찾아냈고 또 한국 측에 연락을 해서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42살 여인을 지난 15일에 체포하게 됐습니다. 뉴질랜드 현지 미디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고 한국인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 현지인 친구를 둔 교민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족들을 아느냐,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많이 받아서 곤란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질까봐 또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걱정되는 것도 있고. 너무 끔찍한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어린아이들이 그 죽음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너무 미어지고 아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밝혀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젊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죽일 수 있나, 이건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영국의 주요 미디어인 The Times와 데일리 메일 등 영국 언론에서 뉴질랜드의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에 참석하는 대표단의 소식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뉴질랜드 대표단으로 대임 신디 키로 총독을 비롯해 제신다 아던 총리, 킹기 투헤이티아 마오리 왕, 전 총독 대임 실비아 카트라이트, 빌 아피아타, 전 영연방 사무총장인 돈 맥키논 경이 참석합니다. 아던 총리는 이렇게 많은 대표단이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은 여왕과 뉴질랜드와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를 추모하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는 9월 26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코비드-19 방역 규정이었던 신호등 체계가 지난주 월요일 밤 11시 59분에 끝났습니다. 최근 들어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규정과 출입국 제한 조치도 없애는 것이 좋다는 보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에는 7일 동안 격리해야 하고 병원 등 의료기관과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난 3년 가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생활 패턴도 달라지고 각 업체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를 겪은 전반적인 뉴질랜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챗필드 앤 컴퍼니의 서준열 후기사입니다. 지난 2, 3년간 뉴질랜드 이제 그 관광 관련 비즈니스는 거진 제로에 가까웠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다 보면은 한 수입이 한 20% 이상, 또 고용도 20% 이상이 지금 덜 됐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수는 없죠. 그 코로나 전하고 비교를 하면 대략 80에서 한 90% 그런 정도로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코로나 전에는 비즈니스가 이 오클랜드 시내를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다고 보면, 이 코로나 사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록다운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쪽 그 사무실로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없게 된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클랜드 시내는 불경기가 확실합니다. 아직도 불경기가 맞고요. 전반적인 걸 보면. 반대로 그 외곽 지역으로 가면
외곽 지역으로 가면은 코로나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된다. 코로나 전하고 대비해서도 한 80%, 90% 정도 유지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호주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호주는 그런 뭐 이제 이민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 상황을 알고 이제 뭐 어떤 뭐 워크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빨리 더 오픈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뉴질랜드는 그것이 이제 아직까지는 호주에 비해서는 그 또 경쟁력 있는 그런 어떤 뭐 워크비자라든지 그 이민 정책이 아직 뒷받침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 뉴질랜드로 오려고 하는 뭐 저 워킹 홀러데이라든지 워크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 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전반적인 인력난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유문화원과 뉴질랜드 교육부가 함께 펼치고 있는 리딩 투게더 워크숍 두 번째 순서가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달라진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여드립니다.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책을 빨리빨리 읽어서 헤쳐버리고 자 가서 놀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엔 조금 더 목차도 살펴보고 끝에 부분 맨 뒤에 나오는 어떤 내용이 또 다시 한번 추려지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좀 더 나눴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주고 나면 혼자 또 잘 읽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책을 이제 여러 번 읽으니까 이제 또 이거를 읽을 수 있게 되고. 근데 사실 얘는 이제 4학년이라 혼자 잘 읽어요. 또 이제 센텐스도 좀 어렵고 이러니까 얘는 그냥 읽으라고 하고 얘도 봐주고 무슨 내용이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자기 전에 항상 이제 책 읽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어 6라 제가 뭘 해줄 거는 없고요. 항상 읽는 책이 있어서 그냥 레귤러하게 읽는 것 같아요. 예. 아이가 책 읽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얘는 한국 책을 좋아해서 거의 매일 한국 책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혼자 늘 그렇듯이 책을 혼자 많이 읽었고요. 근데 아직은 영어 책은 좀 제가 도와줘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좀 그런 부분을 못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Baby bear has no toys. Let's get toys for baby bear. Yes.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스트코 백화점이 오는 28일 오클랜드 웨스트게이트에서 뉴질랜드 첫 매장을 엽니다. 이 매장은 식품을 비롯해 의류, 전자제품, 가구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합니다. 또 푸드코트, 약국, 거만사, 청력 전문의, 타이어 서비스 센터는 물론 지난 4월에 문을 연 주유소를 포함해 창고 서비스도 갖추게 됩니다. 1억 달러 규모의 코스트코 매장은 원래 8월 중순에 문을 열 예정이었으나 물류 배송에 시간이 걸렸고 날씨가 나빠 한 달 이상 지연됐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지난 17일 처음으로 오클랜드에서 뉴욕까지 직항편을 출발시켰습니다. 비행기로는 뉴욕까지 16시간 15분이 소요되고 제트 길이로 인해서 뉴욕에서 오클랜드까지는 1시간 20분이 더 걸려 17시간 35분이 소요됩니다. 오클랜드 뉴욕 직항편은 세계 4번째 장거리 노선인데 싱가포르에서 뉴욕 노선은 거의 19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장거리 노선에는 13명의 객실 승무원과 교대로 근무하는 4명의 조종사, 17명의 승무원이 275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심각한 일손 부족에 직면한 퀸스타운의 업체들은 12살짜리 학생 직원까지 구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6살 미만 아동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시간당 $20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14살 한 소녀는 지난 12월 프랑크톤에 있는 한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곧 중요한 직원이자 공동 소유주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학생 직원은 인근 와카티프 하이스쿨에서 약 20명의 학생을 고용했고 지금은 직원의 절반 이상이 고등학생들로 채워졌는데 가장 어린 학생은 12살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